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각각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국내 성지 안내를 맡고 계신 분이죠. 비아동 분당의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철저히 비전문가의 눈으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경쾌하세요. 네,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마련하면서요, 저희가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 인증샷이라고 하죠. 저희가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갤러리 페이지에 성지순례 가는 날과 관련된 사진들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진 스크린샷이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 문자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다녀오셨던 국내 성지 혹은 해외 성지들 저희에게 문자로 간략한 소감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매님, 오늘이 성지순례 가는 날 국내 성지를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처음보다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익숙이라는 낱말이 아직 제 사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을 하고 나면 혹시 마이크 울렁증이 좀 해방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아직도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용기 팍팍 내보겠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 많이 전해주시고요. 자, 그럼 성지순례 가는 날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내 이름은 은마차. 나는 천하무적. 작지만 강한 은마차. 다섯 자매님의 성지순례 동반자. 전국 팔도 성지순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은마차야, 이번 순례도 진짜 좋지 않았니?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지? 그치? 제 말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발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은마차야, 미안. 근데 여기 길이 너무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로 자꾸 발이 간단 말이야. 맞다. 여기 올라올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 근데 발을 보니까 발에 불이 붙었나 봐요. 은마차야, 어쩌지? 조금만 힘내줄래? 은마차야,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잖아. 넌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도 무서워. 어쩌지? 저도 무서워요. 저 멈추고 싶어요. 뒤에 차가 내려오고 있어서 멈출 수도 없어. 어떡해? 아니, 무슨 냄새도 나는데? 제 신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디? 진짜네? 어떡하지? 멈추고 싶어요. 은마차야, 미안해. 미안. 네,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이 국내 성지순례 도중에 직접 겪으셨던 일화입니다. 그 일화를 잠시 꽁트로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저희가 언급으로 들어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은마차, 자동차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은마차가 뭔가요, 자매님? 은마차요?
은마차는 스펠링 M자로 시작되는 모델의 은색 경차인 제 차의 애칭인데요. 네. 이 경차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성지들을 거의 다녀왔어요. 대결 한 곳을 이 차로 다니신 거예요? 네, 전체는 아니고요. 제주도에서는 또 렌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네. 빠진 것도 있지만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차에 성인 5명이 탔으니까 불편함이 오죽했겠어요. 그럼 뒤에는 네 분이 세 분이 아니죠. 타셨군요. 네. 작은 트렁크에 네.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야 됐고 또 밥해 먹을 주부식까지 챙겨갖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음, 짐은 거의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편하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성지 순례 일정만 잡히면 다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성지순례 하면 은마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은마차와 관련된 일화를 우리가 잠시 꽁트로 전해 들어봤지만 아찔할 뻔했던 이런 순간도 있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은마차가 힘들어했을 때 저와 음, 함께 순례길에 올랐던 자매님들도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네. 간월산에 있는 중림굴 대제공소에 다녀올 때였는데요. 급경사가 아주 심한 아, 길이었거든요. 지금 사진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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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5명을 태운 경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올라갈 때도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길은 더 위험하고 힘들었거든요. 길도 가파른 데다 저의 운전 미숙까지 한몫해서 네.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타이어 타는 냄새도 나는데 네. 뒤에서는 차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멈출 수도 중간에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네. 얼마나 겁이 나고 아찔했던지 또 은마차한테도 얼마나 미안했게요. 그러게요. 그래도 은마차는 우리 순례길에 끝까지 함께해준 전국에 있는 성지들의 길을 듬뿍 받은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엄청 가득한 은마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나 봐요. 네, 다행히 내려와서 좀 작은 공간에서 쉴 수 있어서 네. 좀 네. 쉬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성지로 떠나봐야죠. 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지난 7월 5일이 한국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 중에서 2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권 신부님 관련 성지는 잘 알려져 있는 곳만 해도 꽤 많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인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솔매성지가 있고요. 박해를 피해서 정착한 용인에 있는 골배마실 성지가 있습니다. 또 상해에서 사대품을 받고 귀국하던 중에 풍랑으로 인해서 표착하게 된 제주도 용수성지가 있고요. 네. 또 용수포를 거쳐서 조선에 첫 발을 디딘 전라북도 익산 나바위 성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소년 김대건이 세례를 받은 곳이면서 사제 서품 후에 첫 사목 활동지인 경기도 용인 은희성지가 있고요. 병호박해로 참수 당하셨던 서울 새남터 순교성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양지면에 있는 은희성지와 은희성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골배마실 성지입니다. 네, 오늘 은희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은희성지 사진도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우리 자매님의 설명도 들어보시면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관련 성지도 꽤 많지만 전국에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첫 사제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성지도 많았고 순례를 하다 느낀 점인데 김대건 신부님 유해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2016년 7월 3일자 카톨릭 신문에서 인용한 자료인데요. 1996년 현재 기록에 남아있는 곳만도 서울대교구의 96개 본당에서 성인의 와, 유해를 나눠 받아갔고 네. 또 이외에도 수원교구에서 30곳, 광주대교구 10곳, 음, 인천교구 6곳,
춘천교구 5곳 등 교구와 수도의 본당 등에서 성인의 유예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사제 서품 후 첫 사목 활동을 하셨던 곳이죠. 경기도 용인의 은희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먼저 이 은희성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희마을은 박해 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모여 살게 되면서 형성된 교우촌인데요. 네. 은희란 말은 숨을 은자에 마을 리자를 써서 숨어 있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숨어 있는 마을이란 네. 뜻, 은희. 네네. 군요. 당시의 은희공소는 성 김대건 신부님과의 인연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 인연은 1836년 당시 15세 된 소년 김대건이 모방 신부님을 만나서 세례성사를 받고 또 천녀생체를 받은 그리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된 것으로서 맞아요. 네. 네네 한국 천주교에서 첫 번째로 사제성소의 열매를 맺은 와.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두 번째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845년 조선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고 귀국한 김대건 신부님이 이 은희공소를 중심으로 첫 사목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부로서 첫 미사를 드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곳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인연은요. 이제 성인이 체포되고 순교하기 직전에 공식적인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랍니다. 은희성지에 가면 여기는 꼭 들러야 한다라는 곳 어떤 곳인가요? 네. 은희성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김대건 기념관이 있어요. 김대건 기념관. 네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고 있네요. 이곳이군요. 김대건 기념관. 네, 그렇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 유물들을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네. 혹시 은희성지를 가신다면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기념관 돌아보면서? 네,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책자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은희성지에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았던 중국 상해의 그 김가항 성당이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어요. 김가항은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골목이란 뜻으로 김씨성을 가진 교우들에 의해서 작은 성당이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1년에 상해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김가항 성당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대요. 네. 수원교구에서. 그래서 이제 수원교구에서 그 김가항 성당을 은희성지에 그대로 복원을 하면 좋겠다 해서 복원 계획을 세우고 철거 직전에 정밀 실측 조사를 완료하고 철거된 성당의 기둥과 또 보 그리고 이음새, 벽돌, 기와 등의 어떤 부재들을 일부 들여와 보관해오다 그 부재들을 이용해서 2016년 9월에 김가항 성당을 그대로 복원해요. 네. 그래서 건립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된 천주당이라는 금색 글씨부터 지붕을 덮은 작은 기와까지 똑같이 재현했다고 하니까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았던 이 상해 김가항 성당을 은희성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를 또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은희공소가 있었다고 하는 전해지는 그런 자리에 소년 김대건이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형상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소년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네.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글라라 자매님은 이 은희성지를 2번 방문하셨다면서요. 그런데 2번째 방문하셨을 때 특히 더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요. 네, 작년에 제가 2번째로 순례를 갔을 때는 성지 담당 신부님께서 성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너무나 실감나게 들려주셨어요. 특히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인 고 우르슬라를 성모님의 마음에 비추어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해 주셨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신부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요.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단체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신다면 성지 담당 신부님께 성지 소개를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죠. 그 편지가 자매님의 마음에도 크게 울림으로 남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부모님 슬하에서 15년, 해외 생활을 10년 하셨고 또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 생활로 하신 게 1년 1개월인데요. 그것도 서해바다 해상에서 2개월을 보내셨고 옥중 생활로 4개월을 보내셨습니다. 26년의 짧은 생을 사셨기에 성인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1846년 9월 16일에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시기 직전인 8월 26일에 페레올 주교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네. 제가 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주교 각하께 저의 어머니 우르슬라를 부탁드리옵니다. 저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못 본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 만나보았을 뿐 또다시 홀연 잃고 말았으니 각하께 간절히 바라옵건대 슬픔에 잠긴 저희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십시오. 네,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은 다행히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분이 파내어서 이렇게 등에 지고 산길을 네. 달려가지고 미리네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인 고 우르슬라의 시신도 수습해서 아들 곁에 묻어주셔서 현재도 아들과 어머니 두 분의 묘소가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은희성지로 떠나봤습니다. 그리고 은희성지를 방문한 분들이 함께 들리면 좋을 성지순례지가 있다고요. 네, 그것도 김대건 신부님하고 관련된 곳인데요. 김대건 신부님이 소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골베마실 성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성지는 아쉽게도 리조트와 골프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아가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책자에도 따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첫 번째 갔을 때는 사실 골베마실 성지가 따로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성지순례 완주하고 난 후에 국내 성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있게 된 다른 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골베마실 성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은희공소를 다시 가게 되면서 골베마실 성지를 일부러 찾아보게 네. 되었는데요. 네. 골베마실은 은희성지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차로 20분 정도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조트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로 인해서 성지가 유흥장소로 훼손되는 일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부득이 성지 입구에 번호로 된 자물쇠를 채워 놓아서 그냥 가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희성지를 먼저 순례하신 후에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아 가시면은 골베마실 성지를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골베마실 이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어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화면으로 골베마실 성지 사진이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자매님 이곳 가셨던 기억 나세요? 네, 그렇죠. 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골베마실 성지의 정면에 딱 보이는 것은 김대건 신부님의 이렇게 동상이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곳이 네. 리조트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게 네. 너무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당시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쇠 번호키를 돌려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마음이 그러니까요. 조금 네, 안타까웠습니다. 이 골베마실 이름부터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골베마실은 깊은 산중인데다가 뱀과 지네가 많아서 뱀마을 혹은 뱀마실로 불렸다고 해요. 성인 나이 7살 때 가족들이 박해를 피해서 충청도 솔매에서 이곳 골베마실로 피신해 와가지고 정착한 곳인데요. 네.
소년 김대건이 세례성사와 천년성체를 준비하면서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불사르던 소년 김대건을 그려볼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사제성소의 둥지가 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와, 네. 네. 또한 이곳은 사제가 되어 오신 김대건 신부님이 어머니와 첫 상봉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순교하시고 미리네로 향하던 신부님의 유해가 어머니 고 요르슬라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성지에 가셔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싶은 점은요. 성지 입구에 그 성지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돌은 집터에 있는 땅속 깊이 묻어 있던 돌을 발굴해서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지 내에는 옛날에 있었던 고목도 지금 몇 그루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깊은 산중 조용한 곳에서 소년 김대건과 어머니 고 우르슬라를 만나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희성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희성지를 찾아갈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아, 네. 은희성지가 숨어있는 마을인 만큼 들어가는 길이 버스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성지에 도착하면 넉넉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지 식당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미리 단체 예약을 하면 식사가 가능하다고도 해요. 그리고 미사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희성지에서는 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은희성지에서 삼덕고개를 거쳐서 미리네 성지까지 가는 약 14km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엔 도보순례도 함께 할 네네, 수 신부님과 있겠군요. 같이 가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신부님과 함께요. 네네. 그래서 이 도보순례길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해요. 삼덕고개는 은희성지에서 미리네 성지까지 가는 길에 험한 고개 셋이 있는데 옛부터 교우들은 이 고개를 신덕고개, 망덕고개, 애덕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 도보순례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김대건 신부 생전에는 그가 걸어서 넘나들던 그 사목활동의 행로였고요. 순교 후에는 그의 유해가 옮겨진 경로가 되었다고 하니까 함께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두 번의 순례에서도 여건이 안 되어서 가보지 못했어요. 도보순례를요.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시겠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순례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면 네 번째 토요일로 날짜를 맞추셔서 도보순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5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오늘 함께 떠나봤습니다. 은희성지 정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여러 번 떠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여러 순교 영성들 느껴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 했습니다. 예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인증샷 많은 분들 문자로도 토크로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뒤에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저희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갤러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가이드주 주락권 신부님과 해외 성지 순례로 함께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